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야 소방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화재는 오히려 공사 중에 더 자주, 더 크게 납니다. 용접 불꽃, 가연성 자재, 어수선한 현장. 실제로 대형 인명피해가 난 화재 중 상당수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법은 준공 전 공사 단계에서부터 임시 소방시설을 갖추라고 요구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새 조문. 안녕하십니까? 상묵TV입니다. 오늘은 세 개의 조문을 묶어서 봅니다. 제17조 수용인원 산정, 제18조 화재 위험작업과 임시 소방시설, 그리고 제19조 소방용품의 내용 연수입니다. 언뜻 서로 달라 보이지만 전부 설치 이후 그리고 설치 이전의 관리와 연결됩니다. 특히 제18조 임시 소방시설은 공사 현장 안전의 핵심이라 오래 다루겠습니다. 참고로 이 다음 제20조와 제21조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문인데 이건 앞서 다룬 심의위원회 편과 이어지는 내용이라 그쪽에서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1. 제17조 수용인원. 왜 중요한 숫자인가? 수용인원이 소방시설을 좌우한다. 먼저 제17조 수용인원 산정입니다. 사람 수를 왜 소방법에서 따지지? 싶으실 수 있는데 이 숫자가 결정적입니다. 여러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가 바로 이 수용인원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는 특정 용도에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제연설비나 휴대용 비상조명 등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전제로 하는 설비들도 이 숫자와 직결됩니다. 즉 수용인원 산정은 이 건물에 어떤 소방시설이 필요한가의 출발점입니다. 법령 원문. 제17조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7 산정 방식. 별표 7의 산정 방식은 용도별로 다릅니다. 큰 원리는 바닥 면적을 사람 한 명이 차지하는 기준 면적으로 나눈다입니다. 대표적인 기준을 보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침대가 있으면 종사자 수에 침대 수를 더하고 침대가 없으면 종사자 수에 바닥 면적을 3제곱미터로 나눈 값을 더합니다. 강의실이나 실습실은 1.9제곱미터당 1명, 강당이나 문화집회운동시설은 4.6제곱미터당 1명으로 봅니다. 그 밖에 일반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3제곱미터당 1명입니다. 고정식 의자가 있는 곳은 의자 수로 셉니다. 용도 수용인원 산정 대표 기준비고 숙박시설 침대 종사자 수 침대 수의 인용은 2로 계산. 숙박시설 침대 종사자 수 바닥 면적 3위. 강의실 실습실 등바닥 면적 1.92 밀집 이용. 강당 문화 집회운동 바닥 면적 4.62 고정의자는 의자 수. 그 밖에 대상물 바닥 면적 3위 가장 일반적. 주의사항. 위 수치는 대표 기준입니다. 복도 계단 화장실 등 제외 면적, 통로형 의자 산정 등 세부 규칙이 별표 7에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스프링클러 등 의무를 가르는 숫자이니 실제 산정은 별표 7 원문으로 확정하십시오. 2. 제18조 공사 중 화재를 막는 임시 소방시설. 화재 위험 작업이란 이제 오늘의 핵심 제18조입니다. 먼저 화재 위험 작업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날 위험이 높은 작업들을 법이 유형으로 묶어놓았습니다. 첫째,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둘째, 용접용단처럼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다루는 작업. 셋째, 전열기구나 가열전선처럼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넷째, 알루미늄 마그네슘 같은 금속을 다뤄 폭발성 분진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 현장에서 가장 흔한 건 단연 두 번째, 용접용단입니다. 법령 원문. 제18조와 제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법 제15조 제1항의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이란 다음의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 발생 기구 취급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폭발성 부유분진 발생 우려 작업 등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공사의 종류 규모는 별표 8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임시 소방시설 7종 별표 8. 그럼 공사 현장에 갖춰야 하는 임시 소방시설은 무엇일까요? 별표 8이 정한 종류는 7가지입니다.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 보장치, 가스누설 경보기, 간이 피난 유도선, 비상조명 등, 그리고 방화포입니다. 하나씩 보면 논리가 보입니다. 불을 끄는 건 소화기와 간이 소화장치, 불이 났음을 알리는 건 비상경 보장치와 가스누설 경보기, 사람을 대피시키는 건 간이 피난 유도선과 비상조명 등, 그리고 용접 불티가 튀는 걸 막는 건 방화포입니다. 완공된 건물의 소경피 구조가 공사 현장 버전으로 축소되어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기능 임시 소방시설 역할.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초기 불을 직접 끈다. 경보 비상경 보장치, 가스누설 경보기와 제가스누설을 알린다. 피난간이 피난 유도선, 비상조명 등 어두운 현장 대피를 돕는다. 차단 방화포 용접, 불티 비산을 막는다. 실무 TIP. 감리 포인트 용접 용단 작업이 잡히면 그날 그 구역에 소화기와 방화포가 실제로 비치됐는지 작업 전 확인이 핵심입니다. 서류상 배치가 아니라 현장 비치 여부를 봐야 합니다. 누가 설치하나 감리의 역할.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점.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 책임은 원칙적으로 공사 시공자에게 있습니다.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시공자가 해당 작업 전에 임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죠. 감리원은 이게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고 미비하면 시정을 요구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미 완공에 준하는 정식 소방시설이 그 기능을 하고 있다면 유사한 임시 소방시설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표 8 제3호가 그 유사 대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식 옥내 소화전이 이미 작동한다면 간이 소화장치를 별도로 또 둘 필요는 없다는 식입니다. 주의사항. 임시 소방시설은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 대상이 달라집니다. 별표 8 제2호. 모든 공사에 실종 전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현장의 공사 규모가 어느 임시 소방시설을 요구하는지 별표 8로 확인하십시오. 3. 제19조 소방용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내용 연수의 개념. 마지막으로 제19조 내용 연수입니다. 소방용품에도 사실상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래된 소방용품은 정작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특정 소방용품의 내용 연수를 설정해 그 기간이 지나면 교체하도록 합니다. 대표 대상이 바로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입니다. 우리가 사무실이나 집에서 흔히 보는 그 빨간 분말 소화기죠. 이 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10년입니다. 법령 원문. 제19조 내용 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법 제1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 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하며 그 내용 연수는 10년으로 한다. 실무 적용. 실무에서 이건 아주 자주 걸리는 항목입니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이나 관리 현장에 나가보면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훌쩍 지난 분말 소화기가 그대로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소화기 몸통에 찍힌 제조 연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10년이 지났다면 교체 대상입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소화기 교체 주기를 대장으로 관리하면 점검 때마다 지적받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무 TIP. 관리 팁. 분말 소화기는 몸통의 제조 연호를 기준으로 10년. 점검 대장에 제조 연월과 교체 예정일을 함께 적어두면 교체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새 조문을 정리합니다. 제17조 수용인원은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의무를 가르는 출발 숫자이고 별표 7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제18조는 공사 현장의 화재 위험 작업을 정의하고 소화경보 피난 차단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 7종을 갖추게 합니다. 준공 전 공사 단계에서도 소방은 이미 시작된다는 것.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제19조는 분말 소화기의 내용 연수 10년 소방용품에도 수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으로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를 다루는 제2절의 큰 흐름을 마쳤습니다. 이어지는 제20조와 제21조 그리고 그 다음 조문들은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앞서 다룬 심의위원회 편과 연결됩니다. 함께 보시면 흐름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상묵TV였습니다.